자, 지금부터는요, 각 당의 그리고 각 대선 후보가 처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뭔가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문파가 이재명 후보 욕설을 조작하려 한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어제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오늘 나와 계세요, 지금요. 오늘 집중적인 질문 좀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래로 좀 더 설명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강성 친문이 이재명 후보를 음해하려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현근택 대변인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데 뭐 여기 보면 어떤 매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딥페이크를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설 연휴 전에 뭔가를 배포한다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그러면서 문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문파라고 부르잖아요. 그쪽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연결고리는 소위 문파로 불리기도 하며 이런 표현도 있네요. 뭐 이렇게 비하가 된다는데요. 이런 세력에 의해서 자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당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거론을 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지금 나와 계신데요.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고요. 이 글을 왜 올리신 겁니까?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 글을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이제 열린공감TV의 정 PD라는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공유한 겁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공유를 했다. 네, 공유한 그럼 것이고. 공유하셨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납득을 하거나 공감을 하시니까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김어준 씨도 아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딥페이크 얘기는 그 전부터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AI 윤석열을 만들면서 이게 지금 진짜 윤석열인지 아닌지 말을 하는 게 지금 뭐 녹음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구분이 이제 안 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이나 외국에서 문제되는 게 실제로 이제 선거 막판에 실제로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어떤 식이냐면 본인이 하지 못하는 말들을 약간 AI를 통해서 하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AI의 발언을 보면 실제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얘기가 조금 더 강해요.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그 AI를 지금. 만든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AI를 만든 이유가 본인이 직접 말을 못하지만 약간 뭐 디스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걸 그대로 저 기술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영상으로 해서 만약에 뭐 되게 심한 욕을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았고 실제로 이 열린공감TV에서는 계속 그런 뭐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운 거는 뭐 이게 뭐 압박 이런 게 아니가요. 실제로 이게 이제 욕설이 공개돼 버렸죠. 국민의힘 측에서 이미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녹취 내용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공개하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녹취록까지 트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 다음에 또 그 열린공감TV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걸 접었다라는 걸 이제 그 위에 또 이제 아마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제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매체에서 지금 그런 걸 취재를 통해서 뭔가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글이 있는데 그거를 공유를 한 거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이 SNS상에서 보면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런 거를 이제 알린 차원이고 제가 뭐 이런 그럼 현근택 대변인이 직접 뭔가를 듣거나 보시거나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린공감TV SNS상에 올린 걸 본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 논란이 커진 이유는 지금 아마 제가 또 있지만 이제 지금 일부 당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문파라는 분들 중에 뭐 가세현 쪽도 출연하고 또 뭐 이재명 후보 안 찍고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마치 이제 제가 그런 걸 또 공유하니까 뭐 쟤 때문에 그렇게 찍겠다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당내에서 이제 논란이 계속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어떤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그게 가짜로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 윤석열이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AI 윤석열을 얼굴만 바꾸고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보다 기술이 더 전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AI 윤석열을 살짝 AI라는 게 약간 좀 표시가 나던데요, 그거는 좀. 그렇긴 한데 더 전개할 수 있죠. 왜냐면 아니 사실은 그게 안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AI 윤석열을 만든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도리도리 이게 아니라 예. 조금 더 강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거를 메시지를 본인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한 걸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화면상 보면 전혀 구분이 안 가요, 대부분.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 저희처럼 뭐 정치 고관여층이나 항상 언론을 보는 분들은 예. 본인 얘기하는 거하고 AI 얘기하는 게 다르다고 보겠지만 근데 조금 더 기술이 들어가거나 한다 그러면 정말 진짜인 그럼요. 것처럼 그럴 볼 수 수 있기 있다.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 선거 직전에 막 뭐 누가 욕을 한 걸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경각심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게 그제죠. 그제 오후에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삭제는 왜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미 다 공포했죠. 예. 그러니까 AI가 딥페이크가 아니어도 예. 국민의힘의 그 무슨 특위에 있는 변호사가 예. 녹취록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I를 통해서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그리고 근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녹취록 그 공개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은 그건 진짜잖아요. 그거는 진짜 한 발언을 녹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예.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미 이 공식석상에서 국회에서 공개를 했고 예. 또 열린공감 TV에서 본인들이 취재해 보니까 그걸 접었다 그러더라. 접었다. 그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거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불발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네요. 그것까지 모르죠. 제가 뭐 실제로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또 실제로 국회에서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접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럴 위험성은 있지 않느냐. 그걸 알리는 차원이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요 설명은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먼저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모초에서 제작해서 모초에 납품에 곧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최종 납품되면 그걸 유포할 계획인데 유력한 유포 루트 중에 하나로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죠. 친문재인을 걸고 실제로는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종을 만든지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설 연휴 전에 배포 계획인 것 같습니다. AI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는 것도 할 수 있고 노래는 것도 할 수 있고.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의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거예요. 자, 지금 영상에 등장하시는 분은 사실 여권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진 방송인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아니 AI로 진짜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약간 좀 다른 의견을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형무택 대변인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무택 대변인이 올리신 그 글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얘기가. 왜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죠? 기억의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이 방송을 들은 다음에 올린 것 같은데 지금 기사에는 제가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한 거 처음에 앞부분 영상은 지난 18일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는 제가 저 라디오 방송 듣고 그다음에 열린공감 TV 그 글을 보고 공유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기사에는 마치 제가 먼저 올리고 18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되는데 제 기억하고는 좀 다른데 그건 한번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기억으로는 방송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또 열린공감 TV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실제로 제가 또 이렇게 SNS상을 봤을 때 왜냐하면 항상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욕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틀려고 했다라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 그 도지사 선거 때는 이걸 실제로 홈페이지에도 올렸었어요. 당 홈페이지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뭐 트럭으로 막 틀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국민의힘 관계자인지 아닌지 저는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선거 직전에 이걸 할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받은 거는 사실 그게 야당이나 야권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권 내부, 이른바 강성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그런 걸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제작을 누가 하는지 모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김어준 씨도 얘기하는 거 보면 유통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작을 누가 하는가는 알 수 없죠. 예. 제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되지만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 욕설을 틀은 거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예. 관계자 특위가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 하든 아니면 AI를 통해서든 어떤지 이 욕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욕설을 우리가 뭐 선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처분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AI라는 방식으로 아까 윤석열 AI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예. 방식을 하지 않겠냐라는 건 충분히 저는 뭐 경고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딥페이크 얘기는 AI 나올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좋게 이용하는 것보다 예. 안 좋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성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라서 뭐 경고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처럼 이거를 누가 제작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 어떤 식으로인지 안에 뭐 유통된다는 거는 지금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유통 경로라면 그 유통하는 측에서는 그게 널리 퍼지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문파 또는 강성 지휘통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그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똑같이 예. 지금 여러 번 하시는데 예. 열린공감 TV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김어준 예.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욕설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예. 그런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예. AI 윤석열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연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위험성이 있다. 그걸 예. 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위험성은 저는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윤석열 AI가 안 나왔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얼굴만 바꾸면 되는 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목소리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 정도 차원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의도가 실제로 있다라면 능히 잠깐만요. 가능하다 지금. 잠깐만요. 제가 예. 실제로 그거를 제가 취재해서 확인했다거나 아니면 예. 그런 건 아니라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럴 위험성이 그건 있다는 아까 이제 거를 설명 좀 사전에 해주셨어요. 알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어디에 있는 내용을 저 소개를 한 거다. SNS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김재수 전 비대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게 이른바 친문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유통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예측이죠. 이게 실현되는지 어떤지 보죠. 예측을 한 말이 아까 영상도 확인해봤고 이 기사로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딥페이크 기술이 AI 윤석열에서도 많이들 보셨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어투로도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들이 예.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여기서는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이거 국민들도 대부분 아시는 문제인데 저는 이 딥페이크 이재명 후보의 딥페이크 영상 내지는 음성과 관련된 민주당 내에 어떤 갈등이나 분열 같은 것들이 저는 오히려 보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어떤 친문 세력과 그다음에 친 이재명 세력 간의 약간의 이런 갈등 내지는 어떤 분열 같은 양상들이 좀 긴장들이 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실 이낙연 그 전 대표도 예. 여기서 이쯤 돼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예. 뚜렷한 역할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뒷짐을 좀 지고 계시는 모양들이 좀 예.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사실상의 갈등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예.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는 이것이 딥페이크 기술이고 뭐 이것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악의적인 정책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이제 김어준 씨도 그렇고 어떤 이런 딥페이크 기술들에 대해서 그제 18일 날 이야기한 것은 예. 이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근데 미리 오전에 김어준 씨가 이게 뭐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뭐 이재명 예. 후보를 욕설이 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오전에 미리 조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튼 녹취록은 실제 녹취록이죠. 예. 근데 오전에 김어준 씨가 이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통해서 욕설 파일 등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언지를 좀 준 것이니까 예. 저는 사실 이 오후에 이 공개될 녹취 파일이 AI 예를 들면 녹취 파일이거나 아니면은 가짜 파일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은근하게 시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약간 좀 혼탁하게 해가지고 물타기가 좀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예. 이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예. 쉬운 기술인데 이게 각각의 친문 세력과 친 이재명 세력 간의 갈등
소재로서 쓰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강성 그 녹취 파일들을 이게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은근하게 시사하는 방식으로 이 딥페이크가 민주당 내에서 이 수단으로서 정치적 수단으로서 지금 계속 활용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어떤 긴장 관계 이런 걸 좀 반영하는 상황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신데요. 예, 정구택 대변인. 방을 하면요. 뭐 당내에 아마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는 세력이 있는 거는 뭐 많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뭐 후보 교체도 얘기하고 있고 뭐 지금 가처분 뭐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말에 보면 항상 당사 앞에서 집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걸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거를 미리 뭐 아마 뭐 그 변호사가 그 녹취록을 틀 걸 알고 미리 언급을 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안 맞아요. 왜냐면 이미 이 영상 욕설 녹취 이 파일이 있다는 건 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I를 얘기했던 건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 영상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지. 이걸 만약에 공개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게 AI입니다 한다고 해서 믿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약간 억측입니다. 두 분의 약간 어떤 뭐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의 뒷부분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민주당과 관련돼 있어요. 이핵관이 탈당을 권유했다. 이핵관. 윤핵관이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핵관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핵심 관계자. 뭐 이렇게 줄임말이에요. 정청래 의원이 이 얘기를 꺼낸 거죠. 기사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불교계와 갈등 상황인 정청래 의원, 이핵관이 탈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인은 탈당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걸 폭로라 그럴까요? 뭐 알렸어요 본인이. 그 이재명 후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얼마 전에 108배도 했잖아요 가서 이거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일 전국 승려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요 이런 사안 내에서 또 거론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정청래 의원이 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자 본인은 거절했다. 이거를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후보님 뜻이라면서 핵심 관계자가 탈당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교계 문제는 뭐 그 민주당의 문제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좀 경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지금 굉장히 당내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죠. 그런데 그 곤혹스러운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갖다가 하는 바람에 이거는 누가 와서 찾아 탈당을 권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부정할 필요는 없죠. 누가 와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표현을 등장시켰다. 그렇죠. 아니 뭐 사실관계를 굳이 덮을 필요는 없죠. 누가 와가지고 지금 정청래 그 발언 하나 때문에 뭐 후보도 수차례 사과하고 당대표도 사과하고 지금 뭐 단체로 가서 108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이 정도까지 하고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정청래 의원이 이 상황에서 뭐 자기 좀 이선으로 좀 물러나라 탈당해라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참 자기로서는 답답하니까 이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핵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윤핵관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윤핵관이 뭡니까? 지난 3주 동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갖다가 3주가 뭐예요? 그 2달 가까이 지지율을 깎아먹게 만든 굉장히 지지율의 그 어떤 변화의 키워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핵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당내 내분만이 아니라 후보의 자질까지 거론될 수 있는 키워드가 윤핵관인데 이걸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이핵관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그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과대포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키워드를 잘못 선택하면서 이게 바로 당내 내분으로 딱 포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40%를 넘어서야 되는 이재명 그 답답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핵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제 오늘 지금 온 언론에 신문에 다 났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중도층이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캠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여기도 당내 내분이 있네? 뭐 저쪽도 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해관을 차용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무적에서 굉장히 미스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보시죠. 초박빙 승부인데 정청래 암초 만난 이재명 후보 진영은 전전긍긍이다 지금. 당 분위기는 격앙돼 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내일 전국 승교대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불교계하고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큰 저는 고비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테이프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더 심각할 수 있다. 이게 더 심각하죠. 문제는 아주 사소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합천 해인사 그쪽에 그 봉이 김선달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재 관람료. 그 표현을 썼어요. 문화재 관람료 뭐 시비는 많은데 꼭 봉이 김선달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스님들을 자극한 거죠. 또 통행세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빨리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됐으면 되는데 물론 뭐 사과는 하고 뭐 108배도 하긴 했는데 스님들을 굉장히 자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스님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또 집회도 하고 있거든요. 또 며칠 후면은 또 전국 승려대회도 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불교 신자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1,000만이 돼요. 그리고 불교 신도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영남이에요. 자칫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영남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지 못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권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이거 아니냐. 언론사도요. 다른 데 언론사에 와서 항의하면은 법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언론사. 근데 종교 와서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과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큰 미디어에서 회장하고 가서 조계사 가서 108배 한 적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완전히 엎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종교 문제는. 특히 불교는 좀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시간 끌 문제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좀 억울하긴 하지만은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저는 대권 가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대변인 이거 어떻습니까? 큰 부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큰 부담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이게 한두 달 된 얘기 아니잖아요. 국감 때 나온 얘기니까 몇 달 된 얘기인데 당연히 요즘에 조금 뭐가 해결이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불거진 셈이에요. 그렇게 사과하고 뭐 근데 핵심 관점이 결국은 이제 탈당을 요구하는 거고 거절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많이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엊그제만 해도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종교 지도자 집중해서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 뭔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에 애를 썼어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 대표뿐만 아니라 뭐 전 총리 지금 뭐 원내대표 다 나서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36분의 지금 의원들이 가서 108배까지 하고 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어떤 지금 해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의원이 좀 표현이 과했죠. 이걸 통행세라 그러고 이제 봉이 김선달 이게 사실은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제거든요. 그거를 통행세, 봉인 김선달 이 표현 자체는 과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맞거든요. 자극한 거기 때문에 사과했지만 지금 요거는 뭐 의원직 사퇴까지 오갔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일단 정청래 의원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해결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탈당 요구하고 탈당 안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글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국에서 딱 특정한 본인이 한 발언이 있고 그 발언이 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든 지금 뭐 이재명 후보든 당대표든 총리든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몇 달 돼온 얘기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좀 대승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